네, 심호번 학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예. 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아, 방입니다. 방이세요? 예. 되게 방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고시생이 암실 공부하는 같지 그런 방 않습니까? 느낌. 암실? 예, 암실? 그러니까 고시생이 예. 공부할 아주 그 집중이 잘 될 것 같은. 음, 그 본인 단독 혼자 쓰시는 방이세요? 예, 예. 한번 가보고 싶네. 엄청 MP 창고입니다, 창고. 그럴 리가요. 혹시 저기 요번 MT 저 MT 혹시 드론학과는 MT 했나요? 예, MTA 했는데 네. 참석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5월 20일 날 산업안전공학과 MT 하는데 오시죠? 아, 제가 교대 근무를 해서, 어디서 예. 근무하셨나 그랬죠? 죄송하지만. 아, 도시활동공사 그러시구나. 네. 교대 근무해도 다 오시더라고요. 근무일 농- 겁니다, 아마. 농담이고요. 혹시 지역은 어디세요, 지금? 대전입니다. 거주하시는 데가? 대전입니다. 대전이세요? 요새 대전역, 강의하러 대전역을 한번 갔었는데, 제가 군생활을 그 근처에서 했거든요. 32사에서 제가 군생활 했는데, 어, 대전역을 갔는데, 제가 군생활하던 시절하고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아주. 예, 대전역 근처가 구도심이라, 예. 그 유성 쪽 이쪽은 엄청 발달했는데 이 대전역 쪽은 뭐 거의 제대한 지가 지금 몇 년이야?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영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예, 어디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어디예요? 그, 그 시간에서 하기가 좀 애매해서, 예. 그, 간호사 데스크 앞에 여기 의자에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열정 목발 예, 짚어가면서까지 응? 뭐, 대단하세요. 목발 보이시죠? 예, 예. 진짜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장학금을 드리고 싶네. 당연히 잘 받고 있습니다. 점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은석 군님 안녕하세요. 김은석 군님 안녕하세요. 그 되게 포장하고 계신 그 아이템들이 다 러블리하네요. 그, 걔는 뭐예요? 안고 있는 거? 인형이요. 네, 귀엽습니다. 뒤에 또 이분은 핑크고 걔는 센 노랗고. 아까 키가 크시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얼굴도 조금 작으시고 그래가지고 키가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키가 몇 정도 되면 큰 거예요? 엄청 큰 건 아니고요. 이제 하이힐 신으면 좀 높아지는 키 170이에요. 172요? 170. 오, 크시구나. 그 여성 키 치고는 170은 크죠. 제가 키가 185거든요. 키가 185인데 체중이 120kg가 조금 넘어요. 이상하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키가 185고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하다가 체중이 120kg 좀 넘어요.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뭐 체중 많이 나가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또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 저기 심우보안 학우님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저기 입모양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음소거를 꺼주셔야지. 네? 아니 음소거를 꺼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대한민국 표준입니다. 표준 185, 185 체중은요? 예? 표준은 185가 아닌데요. 전 제가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미국을 교육 때문에라도 그렇고 미국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갔더니
제가 큰 편이더라고요. 예, 그 맞습니다. 미국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다 뿐이지,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편이고, 이제 미국에서도 큰 편인데,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 친구들이 저를 빅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웃긴 얘기가 아니, 왜 웃어? 빅보이? 어. 흑인 애들도 빅보이 그러고, 그런 거 보면서 참 교수님 빅하잖아요, 솔직히. 행복해요, 빅해서. 빅하. 네. 사실 혹시 심우변 아버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운전 자주 하세요? 예, 자주 합니다. 어떤 에피소드 없나요? 안전과 관련된 에피소드? 아, 졸음운전, 실제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으세요? 사고 날 뻔한 적은 있습니다. 야, 저는 졸음운전 하다가 앞차도 많이 들이받고, 한 번은 이런 적 있어요. 그 편도 2차선 도로인데,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그 비보 좌회전이었어요. 조그만 사거리에서. 비보 좌회전하는 거리. 그러니까,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보 좌회전이니까. 근데 제 뒤에서 차가 이렇게 쭉 오는데, 제가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니까, 근데 제가 깜빡이를 안 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차가 너무나 깜짝 놀랐는지, 이 차는 제가 직진할 줄 알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렇게 오다가 제가 속도를 줄이니까 이 차가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클락션을 빡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근데 클락션을 딱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제가. 아, 내가 좌회전할 거면 깜빡이 켰어야 되는데 안 켜가지고 이 상대를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었구나 싶어가지고 사과하려고. 근데 그 차도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제 옆으로 우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의 접점, 거의 비슷해진 순간에 저는 사과하려고 창문을 내렸고, 옆에 사람은 제 사과를 들으려고 창문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창문을 딱 내렸는데, 제가 사과하려고 고개를 딱 하니까 제 얼굴 보더니 갑자기 그냥 가더라고. 그럴 때 빼고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네, 강현남 학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세요? 예, 부산입니다. 지금 숙소세요? 아닙니다. 지금 부산이 집입니다, 원래. 아, 집이세요? 네. 네, 이제 좀 이따가 저기 이거 끝나고 네. 올라갑니다. 아, 현장이 어디신데요? 경기도 평택 쪽에 있습니다. 평택. 네. 어, 요새 그때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안 들어오셔가지고 아, 예. 많은 학우님들이 저한테 자꾸 그 학우님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김병학 학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김병학 학우님을 제가 두 번째 뵙는데 이 전 시간에 라이브 강의하고 요번에 두 번째 이렇게 딱 뵙는데 바로 전 시간에 제가 김병학 학우님 딱 뵙고 반가운 마음에 농담했다가 혼났거든요. 이럴 때 김병학 학우님 딱 그러셨어요. 제가 연식이 좀 됩니다. 이러시길래, 뭐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79학번이라고. 우리 김병학 학번이 79학번이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이었는데, 79학번이시면, 엄청나시네요. 보니까 영문학 석사까지 하시고, 또 금융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시고, 지금은 또 이제 안전 쪽으로 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현석 의원 안녕하세요. 어제 잘 가셨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잘 들려요. 아, 네. 이 제가 코 원래, 위쪽이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노트북이라서, 우리 노트북이라서 약간 김현수 좀 아버님 밑에서 어제 오는, 서울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음. 어제 몇 시에 가셨어요? 어제 한 4시쯤에 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않았네요? 아, 네, 예. 어제 학교 한 바퀴 돌고요. 세종대 돌고, 네. 그리고 이제 세종사이버대 건물도 한 바퀴 돌고, 네. 예,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네. 네, 원래 원래 근데 네. 오늘 저 뭐지? 네. 산업안전 제가 원래 오늘 수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네. 라방 일부러 오는 게 다음 학기 때 수강하려고 네. 미리 들어왔는데 괜찮을까요?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수 아버님이 네, 이런저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네, 예. 저도 어디 이렇게 모임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 자료 같은 거 업로드 잘하고 이런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우리 네. 저 김영수 아버님 이렇게 하시는 활동 보니까 뭐 저는 뭐 거의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아, 부지런하시고 또 네. 자료도 되게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또 많이 올리세요. 아, 그렇게. 그 평상시 그런 검색을 좀 검색하는 걸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그 보통 제가 업무가 지금 그거다 보니까 네, 많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더 좋은 자료도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회사 거는 못 드리고, 안 되죠. 예, 그래서 알고 있는 거라든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최대한 찾아서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자료가 업데이트되거나 이랬을 때 뭐 RSS나 이런 거 걸어놓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제가 찾아서 봅니다. 그 매일 루틴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확인하고? 예, 루틴으로 매일 특정 시간은 아니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자료 찾아서 이제 캡처 뜨고 다운받아서 올리고, 그리고 밴드가 저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방이 있고 편입생 네, 방 둘 다 네. 같이 올립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쵸. 일반 그 제공받는 학우님들은 너무 좋을 텐데 직접 하시는 분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다 그러면 되게 귀찮을 수 있는 건데 또 반응이나 이런 거에 개념치 않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요번 학기에 유독 제가 뭐 업로드도 잘 못하고 지금 막 그러는 것 같아서 그 강영래 학우님 예. 네 요새 뭐 특이사항 뭐 있으세요? 뭐 현장에서나 아니면 아무래도 외국 자료 많이 보시니까 외국 자료 특히나 뭐 이런 게 좀 아니,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외국 자료 안 봅니다. 요즘에는 외국 자료 그래요? 안 보고, 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쪽에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이쪽에 들어온 지가 약 2년 정도 됐는데, 예, 그 큰 카테고리는 건설이고 저희는 그 기계 배관 설비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랜트 쪽이나 제조업 쪽 출신이고 그 예. 예전에는 시설 안전 같은 거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 건설은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모르는 게 어, 많아서. 예, 그럼 지금 혹시 자격증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세요? 예. 저는 여기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예, 산업안전기사는 그 회사 들어오자마자 취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설이랑 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능력이 되면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음, 누구는 저기 능력자시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 진짜 그 중학교 수준의 학식을 갖고 있고 그냥 좀 이렇게 현장에서 좀 일을 좀 한 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 삼자 대면 하시죠. 김영수 아버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수준의 어떤 지식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다 지금 뭐, 초등학교 졸업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어떠세요? 뭐, 왜냐면 지난번에 이 관리감독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자기 철학도 있고, 또 근거도 분명하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근거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의 어떤 이런 경험들, 그런 거 기반으로 네, 하시고, 외국 가이드라인도 많이 이제 직접 보시니까 또 그런 데 네. 있어서 그냥 분명한 자기 확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아, 뭐 요번에 잘 봐주. 요번에 이제 그 위험성 평가 고시 이제 개정 행정 예고되고 한 거 보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외국 기준이나 이런 거랑 좀 비교도 많이 해 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학우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이게 실제 고시 내용과 비교해서 현장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고시라는 것 자체가 현장이 되게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화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제가 중학교 수준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중학교 수준이지만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까 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음, 그 셀프 레귤레이션은 제 생각에는
예, 그 문화가 기반이 예, 돼야지 좀 먹힐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같이 그 통제와 예, 처벌 위주의 그 예, 안전 문화로는 셀프 음, 레귤레이션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리스펙이 돼야 되는데 산업 예, 현장에서 리스펙을 찾기란 참 어려운 곳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 이렇게 굉장히 고생들 하고 많이 참고 말 안 하고 그게 이제 미덕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뭐 이렇게 좀 예전에는 좀 그렇게 좀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 그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작업 음, 중지권이라는 거에 네, 대한 네, 그 네,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네, 그 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변명이라고 하면 공정이 바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다음 먹고 사는 거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레귤레이션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려면 물론 이제 지금 시간은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시간이 엄청 그러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업중지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학우님이 경험했던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해외에서 사례하고 국내에서 사례 비교해서? 글쎄 해외라고 다 좋았던 기억은 네네네네. 아니지만 네네네. 그 뭐, 일단은 위험한 거 자체를 이제 네. 저희랑 보는 눈이 좀 많이 틀렸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부분이 특히 저는 고소 작업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해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올라가면 70m, 80m에서 조립도 해보고 설치도 하고 그랬어요. 줄에도 매달렸었고 네.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 일 자체가 그 PTW라고 Permit to 네. Work이라고 네네네. 그 어세스 하는 사람들만 따로 작업 허가서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PDW. 네. 예, 허가서 없이는 그 WAH 같은 경우를 많이 했는데 Working at High 그래서 네. 그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미 그 셀렉팅 돼가지고 이제 사람을 나눠놔요. 그래서 아예 근접이 안 되도록. 저는 제가 있던 현장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그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고 나서 더 강화가 됐어요. 거기도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권은 직접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랑은 큰 경험이 없고요. 한국 분들이랑은 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너무 위험하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음. 분진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일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거 알 수 없는 그뭐 어지러움증이나 구토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휴식 시간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뭐 그런 건이 한 두세 건밖에 없습니다. 어. 혹시 그 김영사고님은 경험하신 거 뭐 있으실까요? 작업중지권 관련해서? 예, 왜냐면 작업, 실제로 뭐 사실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2019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분리돼가지고 조문으로 새롭게 독립했다 뿐이지 그 전에 뭐 근로자한테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금 계신 데가 또 아무래도 제조업 중에서 규모도 굉장히 크시고 뭐 이런 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가 그 작업 중지권은 네. 솔직히 저희가 먼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서 고용노동부나 경총 통해서 이걸 제시를 해서 더 실효성 있게 갖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어, 그 중에 일단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가 건물 옥상에 보면 피해 설비가 있는데 피해 설비가 굉장히 높고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벽 쪽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이거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다. 예, 못 예, 가겠다 해서 작업 예, 중지권을 실제 그 이제 작업자가 실제로 했었고요. 예.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그 피해 설비를 안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도 작업 중지권은 저희가 사업자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뭐 음, 모든 작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거 일단 피해 설비, 고속 예, 작업이고 위기다 보니까 위험성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저희가 또 위험성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이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먼저 하고 작업자 올려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지하는 거. 근데 또 다른 사례는 아닌데 그걸 이제 너무 작업 중지권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업자분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작업을 그럴 수 안 있죠. 해도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악용을 하는 사기인데 그런 거는 확실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위험성 평가 다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저희가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모티브거든요. 이게 2018년 아마 저희가 그 CO2 사고 예, 예, 때문에 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게 더 활성화되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고용노동부 고시 행정 네. 예고된 거 거기서 이제 그 기존의 빈도강도법을 제외하고 세 가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방법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성 평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빈도 강도가 있는데 빈도 강도가 있으면 위험성 평가 등급이 나오고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점수화를 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냥 강도 빈도만 있다고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맞아요, 맞아요. 안 맞지라고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요번에 이제 정진우 교수님도 저희한테 얘기 주셨던 게 고용노동 네, 직접 물어보셨대요. 네, 만드신 분한테 네, 물어봤는데 만드신 분도 잘 모르고 위협평가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는 네, 이미 그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저희가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데서는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는 저희 보고 차라리 수출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봤을 땐 저희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활성을 하고 있고 지금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 지침에 따라서는 조금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로드맵을 봐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 생각은. 음, 그러니까 뭐, 그런, 한간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 아니냐. 명수평가 제시한 방법대로 한다는 게 기존에 정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수 학우님이 지금 근무하시는 작업장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럼 우리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정진우 교수님이 이제 하셨을 때 옆에 있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 이것도 편집해야 되겠네. 아무튼, 혹시 저도 근데 김병학 사모님 좀 어떠세요? 그, 위험수평가 제도 관련해서? 그럼 제 생각은 이게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이게 이제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대기업들은 지금 되게 큰 현장의 대기업들은 워낙 잘 되어 있지만 소규모 현장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위험성 평가의 소규모 현장들 뭐 거의 작성할 능력이 없는데도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이라도 지금 체크리스트든 뭐 OPL이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아주 간편화된 걸로 해서라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금처럼 빈도강도 쪽으로 해서 어떤 점수화돼서 또 그 저감 대책을 이 과정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 네, 과정 자체가 또 이 안전관리자뿐만이 아니고 그 정보를 공유했을 때 그 조직의 문화가 전부 다 안전에 전부 이렇게 포커싱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제 간편하게 된다면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더군다나 지금 이 규제라는 측면을 풀어난다는 이 규제를 푼다라는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감독관 생활을 감독 대행으로 있지만 그런 점에서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봤을 때, 또 규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안전관리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네, 네. 이 안전관리비 문제도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할 어떤 전 필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저는 지금 위험성 평가가 이슈화 돼가지고 이렇게 예전대로 나왔을 때는 각자의 목적은 많은데, 이 오너들이, 그러니까 오너나 소장들이 안전 출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굳이 형식적으로라도 뭐 위험성 평가를 점수제로 한다. 거기에 대한 많은 인적 시간을 갖다 이거 안 하더라도 뭐 체크리스트를 한다 그래도 굳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 저는 그러니까 이 양면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는 측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실력이 안 되는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에게 야, 너희들 대기업이 이렇게 하듯이 큰 데서 하듯이 일본에서 하듯이 이게 뭐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체계화시키는 이게 과연 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그래도 체크리스트라도 해가지고 이거라도 해서 그 인식을 같이 한다면 참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자들이 선관의 의무를 다하는데 이걸 갖다 책임을 묻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이제 그런 측면에 나갈까 봐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또 다른 어떤 처벌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뭐, 이게, 그럴 걸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왜냐하면 적당히 했는데, 자, 급하게 이제 우선은 공기에 맞추고 품질에 뭐 좋아서 막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안 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야, 너도 이 정도뿐이 안 돼라고 해서 책임이 이제 안전으로 넘어간다면 참 우리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얘기가 많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 생각에 50억 미만, 50억 이상은 무조건 안전관리자가 선임돼야 되는 현실이니까 7월 네, 1일부터 된다면 네네네, 네. 그런다면 지금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좀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느 입장에서 쓰느냐의 차이인데, 네. 현장의 오너가 아니면 소장이 안전의 마인드가 있다라 그러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책임자나 그런 사람들이 대충 나가는 사람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리더가 됐을 때는 대단히 위험스럽죠. 그리고 그때 최소한의 방어책은 지금과도 같은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살인이라도 하고 참여가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가 없어진다면은 대단히 참 위험스러운 그런 우려점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진영균 야구님은 위험성 평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궁금하기도 하셨고 교육도 많이 들으시고 관심도 많으신데 진영균 야구님은 지금 현행 위험성 평가 내지는 새롭게 바뀌는 위험성 평가 제도 혹은 또 지금 방금 전에 김병업 하고님 말씀하셨던 이 실효성 어떤 제도로서의 실효성이나 아니면 김영수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향 편준화되는 문제들 이런 것과 결부해가지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뭐, 이게 좀, 양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그 김형수 아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이제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 있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위험수평가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제 기존에 해오던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거를 뭐, 변형을 하든지 활용을 해가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건데, 이제, 그, 김영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5인 미만이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호수 평가라는 제도도 생소한 곳이 많을 거고 뭐 그냥 뭐 가족 기업처럼 뭐 몇 명씩 일하는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이호수 평가를 사실 실제적으로 해보지도 않은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그 평가를 뭐 점수화해서 그 이제 그 개선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뭐 상중하로 이렇게 간편하게 나눠서 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러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제 뭐 당장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제가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담당자들이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체크리스트를 그냥 쉽게 그냥, 그냥 뭐 사무직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의자 형태가 잘못돼가지고 허리가 아픈 것도 사실 위험성 평가에 넣어가지고 이런 뭐 자세 교정 의자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위험성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맡은 그런 업무에 관해서 조금 넓게 이렇게 확장해가서 생각을 해가면 되는데 이제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안 하면 안 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너무 막 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이용수 평가에 대한 좀 거부감도 많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공무원 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2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순환보직이요? 순환보직 때문에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안전이라는 보건이라는 뭐 이런 직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업무 분장에 안전보건이라는 이런 업무 분장을 해놓지만 뭐 지자체나 뭐 이런 곳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나 뭐 관련된 뭐 중대재해팀 이런 곳 말고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분장으로 해놓은 곳이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버리면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녹화가 되니까 좀 아니. 그렇긴 한데요. 사례도 있긴 한데요. 예, 말씀드리면은 뭐 이번에 ISO 저희가 4501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본부 포함해서 15개 사업장인데 담당자를 지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제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이제 관리팀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뭐 공무나 뭐 기술팀에서 해야 되냐. 그리고 ISO 어차피 컨설팅 해가지고 인증하는 거 어차피 그 업체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주고 그냥 각 사업장에 맞는 것만 그냥 수정해서 이제 문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걸 담당자를 지정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거의 한 보름 정도 담당자 지정하는데 걸렸는데 제가 하다가 지금 이 병원에 가가지고 좀 유관하게 돼서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진짜 각자의 계시는 곳마다의 문제점도 있고 아까 근무롭게 시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골고동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도 뭐 특별 근로감독 받아보고 했지만 진짜 저희 담당 감독관이 제가 좀 작년 1월에 실급 합격해가지고 노동부까지 실급 합격해서 이제 각 공무원 신입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작년 1월부터 1년 좀 넘게 공부한 20대, 이제 30대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겠으냐. 그런 사람이 와서 근로감독을 하는데, 참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는 게, 이게 공무원 오니까 오히려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바뀌어야 될 거 많긴 많은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법이 뭐 이렇게 바뀌고 뭐 이래도 일단은 저는 제가 일하는 사업장만 일단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일단은 쓰고 뭐 이런 뭐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는 좀 넓게 이렇게 좀 얘기도 들어보고 제 의견도 얘기할 기회가 있고 한데 바뀌어야 될 게 많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강영락 학우님은 좀 어떠세요? 이게 위험성 평가라는 게 그 취지에 맞게 각 현장, 그러니까 현장의 규모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 사실 지금 행정예고된 고시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게 작동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다부터 시작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잡음이 많은데 어떤 이제 현장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더 좋아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식 안전 K-세이프티가 이제 장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이랑 비교가 안 돼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의 좋은 시스템을 쫓아가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고유의 작업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생각할 거를 아까 말씀한 통제랑 이렇게 관리를 너무 강화를 시킨 다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유치하더라도 업체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위권을 줘서 자유양식으로 쓰든 뭐 고시가 나온 체크리스트 플러스 그다음에 현장에서 더불어서 참여하는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작업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라인딩을 할 적에 보호구를 안 하면 튀어서 눈도 다칠 수 있고 뭐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뭐 적어도 PPE는 이걸 해라. 이걸 음, 해서 위험성이 뭐 자재를 구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뭐 물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제조 공장에서는 이렇게 하자. 그게 교육 플러스 자기네 공정 플러스 그런 게 다 맞아야지 위험성 평가에 제대로 된 안전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근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에도 인원이 너무 많다고 제가 약간 좀 말씀을 강하게 예, 드렸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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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관리도 좀 들어가고 현장에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 정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300명 되는 집단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 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예,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그리고 사인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서류가. 그래서 예, 서류는 그렇게 많은데 그 서류만큼 프로텍션이 돼가지고 리스크가 줄어들고 재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진짜 계속 2.5명씩 죽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중대재해 알림 재해 알림방을 보니까 한 약 2.5명씩 계속 비슷한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싸우고 막 악유를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셀프 레귤레이션은 어느 정도 유럽처럼 이렇게 뭐 저번에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법이 예, 규약이 피로 쓴 규약이라고 하셨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그, 엄청난 시간이 축약이 돼서 그런 문화가 발생이 된 거고 그 사람들은 또 물론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투입은 안 하지만 나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잡힌 거고 그래서 위험 작업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희가 더 좋은 게 많은데 다른 부분은 인지도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현장에서 직접 뭐 TVM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아침에 뭐 이렇게 구호도 하고 군대식으로 하고 뭐 많은 예방 활동을 합니다. 많이 먹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누군가는 리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팔로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네, 없는 네. 상황인데 결국 목표는 현장 참여를 이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맞출까가 가장 큰 고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학원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불현듯 그 자유규제 정책을 펴는 게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자유규제가 아직 어떻든 여러 가지 어 어떤 인프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조성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잘 우리가 도입을 해서 로컬라이징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네. 관점에서 김영수 학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위험성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작금 현실에서 50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서부터의 규제 혹은 규제가 답이 아니고 지원이 답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느 쪽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내 생각에는 일단 규제보다는 지원이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안전 보건 관련된 EHS 좀 부족한 부분이 현실이고요. 네. 우리가 적격 수급 평가가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려면은 제일 심플한 거는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지원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무료 컨설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분들한테 어떤 위험 상황이라든가 위험점,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어렵게 저희 이거 뭐 한 거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체크리스트 방법도 있죠. 뭐 네. 포엠은 좀 저희한테 좀 안 맞지만 원래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굉장히 많지만 그 사업장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좀 유도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 저희가 PSM을 하게 되면 공정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또 작업위험성 평가도 있고 보건위험성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지만 PSM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JSA를 쓴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네. 솔직히 JSA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공단에서는 뭐 OPS 저는 솔직히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한 장짜리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방법 외에는 체크리스트 기법이라든가 뭐 정량적 평가도 있고 정성적 평가 있지만 제일 심플한 건 와디프 기법. 음. 와디프도 되거든요. 정량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서, 아, 우리 사업장에 어떤 작업에 어떤 위험점이 있을까? Y를 통해서 와디프 기법도 있을 거고요. 해잡은 좀 심오하게 들어가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잡은 빼고 와디프 기법. 그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거의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와디프는요? 와디프도 그러면, 그렇고 해접은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네, 해잡은 안 되죠. 그러면은 네. 체크리스트 방법이 제일 심플하겠죠, 아마. 뭐, 클래스 기법은, 차원 기법은 좀 복잡할 것 같고, 제일 심플하게 체크리스트. 그러면 이런 교육 체계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생각에는, 여쭤볼게요. 하나만 네. 제가 얼마 전에 연구를 좀 해보니까 각 직종별 사업장에 20년 차 이상 베테랑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했거든요. 기존에 본인이 처음에 사업장에 와서 근무할 때와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다 올라갔다 그랬어요. 네.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왜냐면 80년대부터 했으니까 그보다는 떨어질 리는 없겠죠. 어, 그다음 질문이 그러면 그렇게 개선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저희는 지금 브래들리 커브를 통해서 지금 안전문화 4레벨까지 왔었고요. 네네. 나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교육을 먼저 많이 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도와 체계에서 어떤 이제 궤도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완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소식지도 하고 대회도 하고 이런 안전 활동에 대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 네. 실질적으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ERM사하고 계약을 해서 매년 꾸준히 안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네. 추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저기 그래서 죄송하지만 방금 전에 브래드 커브 4단계까지 갔다는 게 그럼 ERM에서 한 결과인가요? 네, 그렇게까지 해서 그 교육도 지금 실제로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사업장에 와서 이제 업무할 때는 지금 20년 차에 왔을 때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 많이 체계화돼 있다고 보시면 그전에는 좀 무지성이 많았거든요. 음. 사고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저도 당시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작업하다가 좀 뭐 케미컬 튀고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때 보호구도 제대로 착용을 안 했고 무슨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딱, 지금 그 산업법에 있는 법정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네, 제가 음. 효과가 있고요. 저희 사람안전보건법에 정기 교육, 네. 사무직은 뭐 3시간, 뭐 네. 비상급은 네. 6시간, 특별안전보건 네. 네. 교육, 네. 네. 작업 변경식 교육, 그리고 네. 채용식 교육, 네. 그리고 네. 기타 역량 교육, 뭐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위험수평가 교육을 좀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강화를 시켰어요. 2020년 음.
19년 이전부터 20년 정도부터 엄청난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화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그 관리 감독자 기준이라든가 채점표 KPI를 매겨서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해야지 그 밑에 분들이 따라오지. 그냥 밑에서 하세요 하면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 탑다운 시켜서 이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따라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들로 인해가지고 팔로우십이 많이 늘었다. 네. 그 신문방송국이면 좀 어떠세요? 처음 일했을 때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작업 현장에 있어서의 안전도 이런 거 비교하면 어떠세요? 참?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예, 그 산업안전보건법도 따르지만 철도안전 네네네. 체계까지 따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희도 2003년도 뭐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로 철도안전이 강화되면서 네, 많이 뭐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뭐 네, 교육이나 뭐 산업안전 보건 쪽이나 철도안전 쪽으로 많이 교육도 시키고 네. 그 안전에 관해서 많이 신경을 쓰니까 아무래도 조금 사고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제가 논문 하나 쓰려고 쭉 알아보면서 그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철도도 그렇고 예, 항공도 그렇고. 예, 근데 제가 거기 철도항공, 예, 네? 예, 철도항공, 예. 네.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최근에 있었던 사고 사례들을 좀 이렇게 분류 좀 하려고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어 일단 데이터 파일로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다 PDF 파일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이게 데이터화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안전관리공단 그쪽에서 예. 어, 아마 저기를 할 겁니다. 예. 데이터 파일이 있나요? 데이터 파일이요? 예.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도 진영균 하고님한테는 보여드리겠는데 미국의 NTSB라고 있잖아요. 예. NTSB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196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한 몇 초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났고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됐고 이런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사고뿐만 아니라 뭐 안전 권고받은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어떻게 현장에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철도만 보고 싶다. 어떤 유형의 철도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한 몇 초 만에 그냥 엑셀 파일로 한 방에 내려오고 다 링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자세한 건 링크 누르면 인터넷 다 연결돼 있으니까 또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고 들어가서 또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깝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사고 그, 관리가 좀 그,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사실은 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해당 데이터를 좀 보고 싶은데 이거 지금 PDF로 어느 순간에 이걸 다 보냐 이거 이거 말고 원 러브 데이터를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 그 말인즉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나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야, 과연 사고 관리가 될까? 사고조사위원회인데, 이 케이스에 대한 사고 관리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 사고가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김영수 사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체계를 만들었다. 인프라가 조성됐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따로 교육을 또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렇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이게 그쪽에서 유관기관 사고 같은 게 발생되면 예, 예, 그 자체적으로 안전 쪽으로 문서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각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그 문서를 공유를 시켜서 네, 예, 관련 파트는
그거 관련해서 따로 교육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도 철도하고 항공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좀 관련된 걸 또 좀 확인해 보고자 할 때 좀 확인할 수 있게 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요 논문 하나 쓸 생각이에요. 요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음. 김은사고님, 네. 네. 김은서하고님이시라고 아, 저기 키는 170 이상이 되시는데 얼굴은 작으셔가지고 괜찮아요. 그 저기 김은사고님 근데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얘기가 지금 본인 일하는 거하고 매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성 있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 거 보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왜냐면 이게 아무 바로 그런 생각 것 안 같아요. 가지고. 이게 안전 관리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잘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 정보가 어떻게 또 들릴까도 또 교육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뭐 여쭤봅니다. 뭐, 그냥 다들 대단해 보이시고, 뭐, 하나 안전이라는 거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마다 관점도 다르고,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관점 짱인 사람 한 분만 좀 뽑아주세요. 교수님? 아니 우리 너무 짠 거 티나잖아요. 말고 저는 그 우리 강영남 학우님이 자주 좀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2호 판결까지 났단 말이에요. 1호는 아직 확정돼 버렸고 2호 판결은 이제 항소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간에는 그 판결 내용 자체 문제를 떠나서 이제 내년부터는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해당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 자체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됐거나 이런지는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안전보건 로드맵이라고 대책을 내놨지만 우리 하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자율규제가 시기상조다라는 어떤 이런 가정하에 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어, 어떨까요? 이게.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네네. 저는 만약에 제가 업을 하면 무서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네. 만약에 제가 이제 5인 미만이나 아주 소규모 업체를 한다면, 안전관리자 체계도 없을 거고, 이제 네. 만약에 현장이 또 따로 분리가 되면, 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선임이 가능하겠지만, 관리 감독자로, 뭐, 이제, 아주 조직이 잘 갖춰지게 하려면, 또 굉장히 또 투자와 그런 것, 그 다음에 지식이 가진 사람들이 일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아마 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다가는 뭐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는 걱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예, 우리 김영수 아버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인 이제 미만, 5인 미만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 다 이제 본법의 그 규범력 안에 들어오는데 예.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자유규제 얘기하고 최근에 보면 2023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 이상 사업장부터는 위험성평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직접 규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저는 뭐 그것도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이 300 이상 사업장에 있어서 위험평가를 의무함으로써 뭔가 의지를 나타내겠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현재 지금 이 인프라, 현재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예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뭐 관리 감독자랜다 근로감독 간의 뭐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을 무지한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뭐 감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예상되는데. 일단 뭐 법적 상황에 따라서는 다 의무를 따라야 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까지 다 의무를 따라야 되는데 일단 300 이상을 간다고 한들 그 위에 경영 책임자라든가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체제에선 그 경영진 분들이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중처법에 따라서 저희가 대표이사까지 이제 구속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300 이상 이상한테 보통 CSO를 좀 많이 예, 예, 내세우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문제는 그 검사 쪽에서는 CSO나 고용노동부하고 검사 쪽에서는 CSO를 인정을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대표이사님, 권한을 다 줬는데 예, 인사권하고 권한을 예산 다 줬는데. 근데 그것도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체제에 따라서 네. 말은 권한을 줬다고 하지만 모든 안전 관련 총괄 관련해서는 CS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 사례를 봤었고요. 예, 예, 예. 300 이상이라도 권한을 다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한국제강도 이제 나왔고 네, 이제 네, 네, 네. 무조건이 나왔다시만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대표이사 구속된 사례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님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체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까지 묻겠다는 부분에서 30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영진 분들이 어떠한 생각이랑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할 것이냐 법 적용을 한다고 해도 위헌성 평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 교육을 받았느냐 제 생각에는 잘 못 받았다 하는 것 같거든요. 교육 잘 안 받았을 거예요. 바빠서. 음. 그러면 시행이 되면은 그분들이 일단 법이니까 해! 라고 지시만 할 뿐, 실질적으로 뭔가가 액션이나 뭔가 제도화에 대해서 활성화시킨 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50 미만은 게. 죄송해요. 300일로 제가 들어가지고, 50 미만. 예. 제가 잘못 50입니다. 얘기했어요. 300일로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5인 미만이라고 하면은, 아니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안 되니까 영원히 적용 안 되니까 예, 50인 미만. 50인 미만에도 일단 예. 기본적으로 인력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역시나 교육 부분들. 근데 법 체제안은 들어온다고 해도 그분들이 그걸 과연 다 알고 수행을 할까? 음.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인프라에 있어서 인프라 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교육을 좀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교육을 자주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자라든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쪽에서 그런 관리자분들을 한 이제 몇 명, 두세 명 정도를 뽑아서 요거 업무만 좀 같이 하세요. 약간 라인 스텝형처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교육을 자주 보내서 이것만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50 음. 미만이면은 보통은 그런 부분을 잘 안 하고 생산적인 일이라든가 품질적 이런 부분을 음. 많이 일을 하실 거고 음. 실제로 안전 관리는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약간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경험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음. 기술적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런 근데 교육,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까 제가 그거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베테랑들한테 여쭤봤을 때 교육이 그래도 안전 역량을 올리는데 일조는 했다. 이게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반대로 이게 어느 정도 정차하는데도 이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 법정 교육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과목도 정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해당 각 기업체에 있어서의 안전 교육 담당자들이 뭐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관리 감독자는 매년 16시간 받는데 저도 실제로 관리 감독자 교육 들어가 보면 저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슈는 유연성 평가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바뀌니까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근본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면 그 바뀌는지도 몰라요. 뭐 되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가이드
고시가 바뀌어요? 바뀌는구나. 어떻게 바뀌어요?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무관심을 조장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행 법정 교육의 폐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요런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법정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영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본인 회사의 인프라 조성도 잘 돼 있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어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선도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예. 법적 교육 말고 역량 교육을 했었는데 그중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메타버스 교육이라든가 VR 교육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VR도 있고 교육을 했는데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교육 시간을. 음, 특별 음, 교육으로 특화돼서 뭔가 활동을 하고 교육을 시켜라고 했는데 인정을 안 해서 역량 교육을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특화된 교육 활동 관련해서는 법적 교육으로 가름을 치는 경우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적 환경 내에서의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더 좋은 적합한 도구들을 네,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특별 교육이나 일부 법적 교육을 몇 시간 이렇게 가름할 수 있게 가름을 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 어, 어.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왜냐면 사실 우리 김영수 아버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학습한다는 게 사실 관심이 호기심이 생겨야지 뭐 알고 싶은 알면 의지가 생기는 건데 아예 그런 것부터 초장에 의지가 다 꺾여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60만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정신은 딴 거 생각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늘 저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초보라서 여기 네. 지금 이렇게, 저 강은혜라고 하고요. 네. 안혜 아버님 아, 안녕하세요. 네, 다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좋은데, 저 네.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말씀을 해주셔도, 좀 이게 잘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주제를 조금이라도 좀 네. 쉬운 주제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은사 아버님이 잘 들으시길래 저는 다 이해가 잘 되는 줄 알고. 저는 못 오늘, 알아들었어요. 오늘 그냥 들어 근데 이제 교수님, 저 여쭤볼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과제를 처음 해보는데요. 자, 네. 이거 글자 크기, 여백, 장평, 자간, 뭐 이런 것들이 네. 제한이 없나요? 그냥 한글 파일 열면 기본 세팅된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 분량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한 줄 써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량 많이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있는 거 막 긁어붙여가지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해한 거,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요런 부분에 요런 게 미비점이 있다고. 그게 틀리더라도.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분량,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 줄만 써도 돼요. 물론 뭐한 줄만 쓸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분량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짧게. 하지만 제가 거기 써놨지만 인용하시면 인용 표시 반드시 하시고 내가 어디서 인용을 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피드백을 해드리더라도 아니면 피드백을 직접 못하면 이렇게 라이브 강의실에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요거 요렇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니까. 예. 절대적인 분량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이거 300 몇십 분 거 보려면요. 분량 많아버리면 이거 예, 안 되니까요. 예. 우리 또 잘 알지 않습니까? 몇 줄만 읽어봐도 이게 진심을 가지고 해서 한 건지 그냥 베낀 건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그 강은혜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MSDS 관련해서도 좀 다음에는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네, 지금 방금 교육하신 것들, 교육해서 많이들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 챔피언을 매달 뽑거든요. 그래서 안전 이제 챔피언. 보상을 같이 이렇게 활용을 네. 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강은혜 아버님 회사에서는 어떤 보상을 해줘요? 상품권 매달 아까 10만 원씩 한 사람 오, 뽑아가지고 상품권을 오, 지급을 해줘요. 제일 이제 오, 안전하게 잘 지킨 사람을 하나 선정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좋네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면 그 뽑는 절차나 이런 거 딱 표준화되어 있나 보죠? 그 기준이? 아, 표준화는 안 돼 있지만 그냥 이제 뭐 아이디어가 되게 좋게 나왔다거나 안전을 어, 되게 뭐 잘 지켰다거나 그런 네. 제안들을 많이 하는 사람을 안전 담당자가 뽑고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영사 아버님이 게스트인데 게스트가 아니라 주인공 돼버렸어요. 발언도 가장 많이 하시고 양질의 발언이 가장 많이 나와서 그리고 또 애써 본인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중학생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거의 초등학교 졸업으로 돼버리거든요. 아주 됐고 이렇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 대학 특성상 스트리밍으로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학습하는데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살아 숨쉬는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이렇게 또 대화 나누는 것도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그럼 나도 요건 요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자꾸 아이디어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보다 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는 게 전 그래서 라이브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음 주에도 꼭 김영사부님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들어오세요. 노동조는 아니지만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